한국의 국방력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한 무기 체계들은 기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KF-21 보라매 개발, K-21 전투장갑차 개량, LSM 양산, SLBM 발사 성공, 무인 스텔스기 시험,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이런 방산 무기들은 불과 몇 년까지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무기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전력화가 진행될 2020년대 중반이 기대됩니다. 반면 지금 나열한 무기 체계는 모두 공통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논란은 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항상 비밀리에 숨겨져 있던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가장 베일에 쌓인 공격 무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현무포3과 현무5입니다.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조직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하고 미사일 전문가가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연구소장 취임 이후 하반기에 ADD가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ADD는 SLBM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은 도산 안창호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현무 4-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인 현무 4-1과 함대지 버전인 4-2 그리고 마지막으로 SLBM인 4-4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4-3에 공백이 생깁니다. 하지만 4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도 아니고 일반적인 넘버링에서 4-2 다음 4-4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현무 4-3을 공개하길 꺼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SLBM도 공개한 마당에 그보다 더 꼭꼭 숨겨야 할 게 무엇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무5도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통상 새로운 무기의 개발이 완료될 즈음이면 다음 세대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체계 개발까지도 진행이 되는데요. 현무 미사일이 우리 군이 집중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현무5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됐을 것인데도 이렇다 할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비밀리에 개발 중인 현무 4-3과 현무5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SLBM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 소식은 우리 군사과학기술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쓴 엄청난 쾌거입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 언론 제인스에서도 한국의 성공 사실을 보도하자마자 발빠르게 보도했을 정도인데요. 제인스는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이용해 현무 4-4로 확인된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 언론사인 미국의 소리에서는 한국 잠수함 안정적 타격 능력으로 북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LBM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베일에 쌓인 또 다른 신무기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 4-3 미사일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세 종류의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됐음을 공개했습니다. 각기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이었는데요. 그러나 1년 번호는 네 번째까지 존재합니다. SLBM을 개발하고 있음을 꽁꽁 숨겼던 전적을 생각해보면 또 다른 미사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킨젤과 같은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주장부터 극초음속 무기라는 주장도 있고 대함탄도탄 ASBM이라는 주장까지 정말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힘이 실리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대지 미사일, 두 번째는 대함탄도탄 ASBM,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탄도미사일 전력은 현무2 시리즈입니다. 현무2 시리즈는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데 현무2B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하고 이후 공개된 현무2C는 퍼싱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이나 사거리가 그리 크진 않지만 일정한 탄도를 그리며 비행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후 궤도를 바꿔 타겟을 변경하거나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 순항미사일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공대지 버전으로 개량한 것이 KH-47 킨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 10에 이르며 최대 사거리는 2000km에 달합니다. 즉 이 말 뜻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형상 및 능력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현무 투비 미사일을 우리 군이 새롭게 개발하기에 딱 알맞은 무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미사일을 실을 전투기 역시 곧 준비됩니다. 올해 출고된 KF-21 보라매는 순수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국산인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하기에 적합한 전투기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이지만 사전에 준비를 마쳤다면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체계를 통합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현무 4-3이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무 4-3은 대함탄도탄인 ASBM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와 서해를 두고 인접해 있으며 이미 현무포만으로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탄은 물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제작할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반도체 기술과 화학산업을 바탕으로 미사일의 위력과 정확도는 미국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 환경에서 ASBM은 정말 막강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자국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의 핵심 체계로 ASBM을 사용합니다. 충분한 속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 항모전단을 위협했습니다. 최대 속도와 정밀성이 늘어난 현재는 다수의 ASBM을 이용해 핵 사용 없이도 미 항모전단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함정 척수에서는 미국을 압도하지만 함정의 만재배수량을 합친 총톤수에서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이 자국년 안에서 미 항모전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 ASBM을 이용해 서해 인근의 중국 함대가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ASBM이 중국 함대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이런 배경 상황을 고려할 때 현무 4-3은 대함탄도미사일 ASBM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무 4-3은 공대지 미사일도 대함탄도탄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 역시 근거가 그럴싸한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현무 4-3의 정체는 바로 극초음속 활강체 HGV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란 자료에 따르면 ADD는 거의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 기간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초음속 비행체에 적합합니다. 덕티드 램제트, 스크램제트 등의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ADD는 2010에서 2012년 사이에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을 설치해 관련 연구를 2017년에 끝마쳤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된 마5 수준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활강체 테스트를 2023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마5는 시속 6,000km가 넘는데 이는 경기도 일대에서 발사해 평양 지휘부에 닿기까지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군상층부의 개발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ADD 창설 50주년 행사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 확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현무 4-3의 정체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무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결국 현무 4-3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현무 5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가장 강력한 창이자 방패입니다. 적에게 음속으로 내려꽂히는 탄도미사일과 산과 계곡 사이를 비집고 날면서 적을 추적하는 순항미사일 같은 공격용 미사일은 물론 손에 쥘 수 있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 요격미사일까지 미사일이 없는 현대전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레일건이나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레이저 등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레이저 무기 외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았던 레이건은 수조 달러를 날린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작하면서 모든 관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 확보에 성공해 전력화되고 있는 레이저 무기조차 소형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하는 단거리 방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전쟁 억지력이 있는 전략 자산은 얼마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미사일을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기술자들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입니다. 당연히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중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정규직 2,900여 명과 비정규직 900여 명을 포함해 총 3,9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DD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대지유도무기체계 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미사일통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그가 소장이 된 4월에 미사일연구원이 신설되는 등 미사일 연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ADD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정책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우주 개발에 쓰이는 발사체가 ICBM으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급 미사일의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BM급 무기야말로 현무5가 될 것입니다. 당장 ICBM급은 무리일 수 있으니 기준을 낮추더라도 적어도 사거리 3,000k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군사강국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 현재 단 하나의 탄두를 사용하는 ICBM은 1960년대에 개발된 구식 기술입니다. 심지어 한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장착해 동시에 여러 목표를 공격하는 다탄두 미사일 MIRV나 분리된 개별 탄두가 분리 후 이동까지 가능한 기동탄두 재진입체조차 최신 기술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일례로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미국과 최강을 다투는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미사일 9M730이 있습니다. 나토명으로 SSC-X9 스카이폴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원자로를 엔진으로 탑재해 지상 1000km 상공에서 반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면서 언제든 상대를 기습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실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이런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미사일 기술력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게는 위협적인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 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ICBM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대 고체 로켓인 MV 로켓을 개발했으며 그 양산형인 엡실론 로켓을 내놓은 우주 강국입니다. 또한 순수 자국 기술로 만든 H2, H3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있어 탄도탄은 물론 자체 군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면 당장은 몰라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를 역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국방과학 기술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